예, 다음은 디자인 엔지니어링 융합전공의 임덕신 교수님께서 혁신사업, 특성화학과 혁신성과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혁신성과 발표, 디자인 엔지니어링 융합 전공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넘기는 거였군요. 네, 디자인 엔지니어링 융합 전공은 여기 보시는 임현준 교수님, 박기철 교수님, 그리고 저 셋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임덕신입니다. 디자인 엔지니어링 융합 전공은 디자인의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사고와 공학의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디자인 리얼을 양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저희가 인재상을 정의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산업체 수요에 맞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융합 인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교육 목표는 융합형, 실무형, 그리고 글로벌 수준의 창의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면 학생들하고 소통할 때 많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학생들하고 더 와닿게 소통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환류 체계를 통해 설문으로 떠오르는 사람에 대해서 좀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제임스 다이슨, 마크 샌더스 같은 사람이 롤모델로 선정이 되어서 교육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올해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맘 놓고 자랑을 하자면 올해 학생들이 너무너무 잘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슨을 롤모델로 선정을 해서 다이슨 어워드에 이제 출품을 하는 것을 적극 장려를 많이 해왔는데요. 올해 전체 전국에서 125건의 지원작 가운데 3건을 이제 국내전에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 디자인 엔지니어링 융합전공 학생들이 2팀이 국내전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에 1위를 한 팀이 좀 뉴스에 많이 홍보가 되어서 홍보의 효과도 좀 많이 톡톡히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졸업 시점에 이렇게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게 효과가 있었을까 좀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수상을 한 학생들은 학생들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일 것이고요. 그런데 그 외에도 저희가 한 3가지 정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환경에 힘을 입는 부분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듯이 학생들이 융합의 팀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저희 교수진이 계속 다양한 교과목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구성해 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양한 전공의 학생이 이 팀처럼 기계과 3인 그리고 산업디자인 전공 1인 이렇게 팀 자체가 융합이 되었을 때 많이 효과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융합전공을 신설한 지 5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쭉 그 커리큘럼을 따라온 케이스가 돼서 더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3번째로 이 학생들을 쭉 커리큘럼을 따라 가르치는 교수진도 단일 전공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계시스템 디자인 공학과 전공인 교수와 그리고 디자인, UX 디자인 전공 교수가 함께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졸업 직전에 성과로 본물 터지듯이 이제 많이 실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다이슨 어워드 이외에도 이 공대 좀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에서 홍익대학교 대표로 출전을 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요. 또 공대생 3명, 디자인 전공 1명이지만 디자인학회 대학생 디자인 학술대회에 나가서 장려상도 수상했습니다. 또 저희 교수진 입장에서는 이 학생들이 기술적으로 또 디자인적으로 양 측면에서 굉장히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낸 것을
그대로 졸업하는 게 아니라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특허로 출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 학생들의 케이스는 작년에 이제 프로젝트를 마친 케이스인데 올해부터 나타난 현상은 졸업한 후에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도 보시면 특성이 기계공학과 전공 학생과 산업디자인 전공 학생, 그리고 좀 특이하게도 복수 전공을 하는 학생도 같이 있어서 아주 열정적인 팀이었는데요. 작년에 역시나 홍익대학교 대표로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에 나가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좀 시간이 빠듯했지만 졸업 후에 조금 더 패키지를 해서 다이슨 어워드에 출품해서 이 팀도 국내전 라운드에 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계속 욕심을 내서요. 양질의 논문을 가다듬어서 국제학술 발표대회에 논문을 투고해서 채택이 되어서 이 중에서 재학생인 학생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지원을 받아 직접 프랑스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석해서 발표까지 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 해보면 졸업 전에는 재학 중일 때 특허를 출원까지 할 수 있는데요. 등록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 한 반년쯤 지나면 특허가 등록되게 되는데요. 디자인도 출원했고 국제 특허도 출원을 한 팀입니다. 이 학생들이 대학원을 가던 취업을 하던 창업을 하던 이렇게 등록된 특허에 대한 권리증은 발명자로서 굉장히 큰 자산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개최한 졸업생 간담회에는 이 융합 전공이 만들어진 것을 충실하게 따라서 졸업을 하고 취업한 선배들이 참석을 해 주었는데요. 이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면 학생들이 내가 이런 직업에서 일하고 싶어 라는 목표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전공에서 대다수 일반적으로 가는 경로 이외에 굉장히 특별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디자인 엔지니어링 융합 전공을 주전공과 동시에 재학 중에 이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냈고 또 졸업 이후에 대학원으로 진학해서 아예 좀 굉장히 특별한 잡타이틀을 가진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원했던 GM이나 현대자동차 그리고 LG전자나 뭐 삼성전자 그리고 본인이 재학 중에 대학혁신 지원 사업에서 장려한 인턴을 했던 중견회사에 취업을 한다거나 혹은 재학 중에 굉장히 꿈꿔왔던 스타트업에 취업을 하는 그런 케이스를 다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초기부터 쭉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게 KPI 지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새롭게 유입되는 융합전공 신청 학생 수가 몇 명이냐 이것이 이제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다시피 1년에 딱 2번 1월과 7월에 융합전공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뭐 몰리거나 하지는 않는데요. 1월과 7월에 유입되는 학생들의 수가 연간 30명에서 40명 정도 되고요. 최근에 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7월에 유입되는 학생들 수가 좀 적어서 올해에는 6월 달에 학생들한테 홍보하고 전공 설명회도 교수진 3인방이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특별히 2021년 1학기부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주간 학과가 기계시스템 디자인 공학과이다 보니까 100% 처음에는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기계과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학기부터 조금 특이하게도 제 소견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이 정보를 많이 좀 서치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되는데 타 전공자 비율이 30%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중에서 미술대학 학생들도 많이 있고 또 다양한 전공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학생들이 유입되었을 때는 더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포럼의 포스터로 제출한 내용에 더 상세한 내용은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디자인 엔지니어링 융합전공에서 올해 활동한 주요 성과는 국제협력 활동 지속 및 개선, 산업체 컨소시엄 활용, 자율주행차 전문 인력 양성 등으로 카테고리화할 수 있겠고요.
국제협력 측면에서 지금까지 좀 코로나 때문에 닫혀 있었던 경로인데 글로벌 협업 제품 혁신이라는 교과목에서 부퍼탈 공대와 협업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오프라인 협업 워크숍을 독일에서 드디어 개최하게 되어서요. 이번 겨울방학 때 실시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올해 해외 유수 컨퍼런스에 2건의 논문을 게재 및 발표하였는데요. 내년에 해외 학회에서 발표하고 싶은 학생들은 올 겨울방학 때 논문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산업체 컨소시엄은 적시적소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산업체 전문가 특강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갖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는 물론이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좀 인기가 높았는데 디자인을 담당하는 이제 특허 변리사 분을 초청해서 어떻게 수업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특허화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강의도 해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이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실리콘밸리, 로블록스에서 일하는 디자이너의 특강을 듣거나 또 스타트업, LBS테크에서 스마트 시티에 구현하고 있는 인클루시브 디자인에 대한 특강을 들었습니다. 교과목의 산업체가 직접적으로 연계된 케이스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데요. 박기철 교수님 디자인 엔지니어링 스튜디오 과목에서는 현대자동차를 연계하여서 연간 운영을 했고요. 제가 하고 있는 UX 디자인과 사용성, 이 PBL 교과목인데요.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해서 LG전자가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융합설계 프로젝트 같은 졸업 작품을 하는 교과목에서는 산업체 전문가가 교수가 2인 코티칭을 한다고 해도 모든 전문성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뾰족한 전문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섭외해서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저희 홍익대학교의 인지도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텐데요. 문희창 교수님, 김정은 교수님이 학생들을 지도하여서 올 한 해에도 유수한 대회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역량도 키우고 대회에서 우승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대표적인 성과인 제임스 다이슨 어워드만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특이하게도 학생들이 DNA 플러스 드론 챌린지라는 대회에서도 수상을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대회였는데 여기에서도 수상을 했습니다. 디자인 띵킹을 적용해서 진짜 문제를 정의해야 하는 역량이 많이 키워졌다 보니까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에서 프로토타이핑 수업의 결과를 전시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마지막에 있는 디테크 기술 디자인 공모전이라는 것은 접근성만을 위한 대회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을 연구하는 많은 프로젝트가 매년 있어 왔는데요. 올해 시각장애인의 전시 관람 도우미 로봇을 저희가 제안을 해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1, 2, 3학년 때 이제 수업을 듣는 상태에서는 이게 뭐가 될까라는 것에 이제 좀 의문을 가지는 학생들이 많지만 졸업을 하는 시점에 아주 집중적으로 역량을 발휘해서 실적을 쌓아서 나가게 됩니다. 대기업에 취업을 하려면 구체적인 증빙이 있는 실적들을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디자인 엔지니어링 융합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교수진에게 바라는 내용은 제발 홍보를 많이 해달라.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학생들이 잘 몰라서 우리가 너무 소수인 것 같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환류체계 설문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좀 홍보에 열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년에 2번밖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1월과 7월에 임박했을 때 특히 홍보를 하려고 하고요. 그 외에도 수강 신청을 하는 기간에 문의가 많이 오는데 문의가 올 때마다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비교과 프로그램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데요. 사실 정보를 이제 학생들이 놓칠 수가 있어서 다양한 정보의 채널들을 2021년에 만들었고요. 그래서 2022년에는 디자인 엔지니어링 융합전공 서포터즈 학생도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기계과 학생 1명, 디자인 전공 학생 1명, 2명을 운영을 하고요. 사실 교수가 홍보를 하는 것보다 학생의 입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 인스타그램에 가급적 교수들보다는 학생들이 정보를 많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는 수업의 결과도 발표 그대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취할 수 있으니 이런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일단 오픈 채팅방이나 인스타그램에 많이 팔로우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디자인 엔지니어링 융합 전공 혁신 성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